네, 오늘 고객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조금 특이한, 뭐 제가 저한테는 특이할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분야를 많이 아시는 분한테는 특이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깡통 전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요 분이 이분이 저희 고객 중 한 분이 빌라를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빌라를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부동산에 내놔도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빌라를 팔아주겠다. 대신 다른 부동산에 올렸던 물건들을 다 내려라. 매매든 뭐든 올려놓은 게 있으면 다 내려라. 만약에 다 못 내리면 우리가 내리는 거라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전속 계약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몇백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거니까 좀 기다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계약금을 아직 지불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지불할 거니까 한 달 내에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금 다시 나중에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한 달 이후에도 못 팔면 그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소유자에게 향후 이 집에 전세입자가 들어올 건데 그 전세입자는 소유자가 팔고 싶은 가격보다 한 20% 정도 더 높게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에 판다 그러면 한 2억 4천 정도의 전세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을 제가 확인해 드려 본 결과 택도 없는 가격이긴 한데 아마 그 감정가를 부풀리기를 하지 않나. 이전에 KBS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기에 나왔던 그 내용처럼 감정가를 이제 부풀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물건들이 그분 그런 통화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전세 매물, 그러니까 이 저희 손님이 팔고자 하는 그 빌라의 매매가보다 한 20% 높은 전세 금액들이 여러 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집주인분도 아니 뭔 전세가가 이렇게 높아?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일단 물건이 올라와서 어리둥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더 들어보니까 이거가 조금 다음 들어올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 간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분도 그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시세보다 이렇게 비싸게 전세가 들어오는데 20% 이상 비싸게 들어오는데 다음 세입자는 어떻게 나갈까라는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요즘 전세가 귀하다고 해도 공동주택 가격의 1.50을 넘는다. 그거랑 근접하더라도 깡통으로 전락을 해버리는데 그거를 한참 넘어버리는 요번 사례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래는 지양하시고 나 추후에 임차인 피눈물 흘릴 텐데 전세금 때문에 피눈물 흘릴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를 매매를 하셔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먼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일단은 요 소유자분께서는 일단 좀 착한 부류의 소유자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거래를 정말 해도 매도자 입장에서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매수, 매수인은 아마도 이렇게 감정가를 부풀려고 해서 파는 거니까 매수인은 아마
이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젊은 청년이거나 노숙자이거나 어떤 법률행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마 매수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 팔고자 하는 금액은 사장님이 받고 나머지 금액 50%는 뭐 그 소개해준 부동산에서 가져간다 그러고 그 나머지 50%는 거기 매수인이 가져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매수인이 그 돈을 가져가면 그 돈으로 취득세 내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약간 성과급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깡통 전세의 어떤 그런 거래 방법이죠. 그래서 매수인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명의를 가져가고 그거를 소개해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이상 이런 어떤 소득을 땡겨가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래가 진행이 된다면 추후에 아마 그 지금 전세 사기 당한 그 세입자는 부동산 중개사를 타겟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요. 그리고 매도인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거가 증명이 된다고 하면 매도인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래는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신용자라든가 아니면 노숙자 아니면은 사회생활이 전혀 해보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매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손해배상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매수인한테 돈을 얻어내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중개했던 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단위로 개업을 했다가 사라졌다 개업을 했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세가 끝났을 때쯤 되면은 그 부동산은 없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팔았던 매도인으로 그게 튈 수밖에 없어요. 세입자는 매도인한테 회사를 돌려서 어떻게든 매수인과 그 부동산이 합작해가지고 사기 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아마 그렇게 추궁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세보다 엄청 비싼 전세가 막 우후죽순 올라온다. 여러 부동산을 통해서 우후죽순 올라온다. 그러면 그 물건은 이런 어떤 깡통 전세를 위한 어떤 사기 미끼일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시세를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